자, 검찰이 그러면은 지금 아까 이제 좀 뭐 자꾸 다른 쪽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잖아요. 저 다른 쪽에 더 관심이 많죠. 명태균을 어떻게 보면 불쏘시개 삼아서 예. 왜냐하면 검찰이 원래 조직이 왜 큰 수사에 욕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 잡아놓고 이런, 예. 그러면서 큰 조직이기 예. 때문에 그 명태균 씨를 이제 그런 어떤 그 소재로 삼아서 정치권 수사, 뭐 이제 더 욕심내면 이제 뭐 대통령 부부까지, 예, 하려는 그런 욕심이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이제 좀 또 저울질을 계속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많이 들죠. 지금 뭐 예. 여론 흐름도 보고 예. 지금 또 판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뭐 보는 거. 그럼 그 판단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 판단하는 게 정치 검찰 아닙니까? 그렇죠. 법대로 해야죠. 예. 뭐 법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판단을. 근데 명태균 씨가 그간에 이제 그 한 그런 뭐 행위들을 보면 예. 그 당시에 예. 그 국민의힘 쪽 인사들 뭐 국회의원도 있고 지금 뭐 단체장들도 예. 있고 그 사람들도 뭐 이렇게 이런저런 혐의로 좀 연루될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럼 가능성이 있으면 다 처벌받아야 되죠. 근데 그 부분은 지금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도 지금 약간 좀 머뭇거리는 거죠, 지금. 지금 이제 명태균의 진술을 먼저 확보하고 예. 그들을 소환할지 그 순서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명태균의 진술을 지금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 이후에 진술이 끝나고 나면 그들을 한 명씩 소환할지 이제 그거는 이 검찰의 의지죠. 근데 제 같으면 이제 그게 정치 검찰이 아니고 그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범죄 혐의가 있는가 없는가만 보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면 수사를 해야죠.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드러난 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서는 자, 공천 개입을 뭐 설사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명태균 씨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 건가요? 공천 개입을 했다 손 치자. 만약에 그 공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쪽에 뭐 범죄 혐의가 되겠죠. 예, 공천과 관련해서 추천을 했는 건 누구나 다 추천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은 추천할 수가 있어요. 추천을 했는데 김영선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공천관리위원이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투표를 합니다. 예. 투표를 통해 가지고 공천이 확정되는 거예요, 김영선은. 그래서 이게 인과관계가 단절됩니다. 인과관계를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뭐 사실상 대통령 신분인 사람이 그런 언지를 줬고 그러면은 그 투표도 형식적으로 될 수가 있죠. 그거는 맹태규를 달래기 위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윤상현이라든가 이런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전화했다는 증거가 지금 없습니다. 그거 뭐 간접 증거는 드러난 거 같은데? 간접 증거는 드러났는가 모르겠지만 그 내가 윤상현한테 전화해볼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윤상현 난 전화 안 받았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증명이 되죠? 직접 증거는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리고 통신 기록 이제 다 확인하면 지나서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공천관리위원회 당시 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록을 확보합니다.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투표했다. 그러면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그 모양을 갖춘 거네, 하여간?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냥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압력을 넣어서 공천을 받는 게 아니고. 특별하게 또 김영선이 투표를 해갖고 결정을 해요. 그럼 만약에 그게 그러면 공천 개입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명태균 씨가 영향을 끼친 게 아니다. 이러면 명태균 씨의 이제 주요 혐의가 그 김영선 뭐 공천 대가 뭐 이건 이제 이게 기초가 무너지는 거라고 무너지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윤석열에게 여론조사를 해줬다. 그리고 무료를 해줬다. 그거는 윤석열이 범죄 혐의가 드러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맹태균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게 되면 처벌받아야 되겠죠. 예. 그게 불법이고. 불법이라면 처벌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뭐 검찰이 그거 지금 공소장이 없잖아요. 네, 공소장이 없죠. 그건 지금 뭐 추가로 수사를 계속 하는 건가요? 그건 여론조사 조작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네. 지금 정치인들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정치인들? 예, 정치인들, 요 관련 예, 정치인들? 특정 정치인들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그 대하행식의 조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듣고, 예. 그다음에 나중에 정리해가 적고, 예. 뭐 이런 행태인데. 아, 지금 그런 조사를 하고 예, 있다? 상세하게 처음부터 어떻게 만나고, 그때는 문제되는 그 일정들 관련해서도 상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술이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박범계 의원이 명태균 씨를 최근에 면회했죠. 예. 그래가지고 뭐 보도 보니까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명태균 씨가 그 자기 그 황금폰에 쫄아가지고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택했다.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유감이가 있다 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100%라고 보죠. 그래요? 예. 그게 이제 비상계엄을 언제 할지 이제 시기적으로 따로 이제 비상계엄을 할 의사를 결정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거는 지금 명확하게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논의는 계속 있고 뭐 예, 그랬는데 그것만 있었잖아요. 시기가 갑자기 결행됐다는 느낌은 들어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포석을 몇 개 깔고 시작을 해서 그게 우리 때문에 그렇게 그 된 게 명태균 맞아요. 씨가 뭐 아주 큰 공을 세운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큼 그 폰에서 뭐가 나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결국 자기가 죄를 진 게 많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저런 뭐 불법이든 편법이든 그게 이제 나오면 네. 국민 앞에 드러나면 대통령의 위신도 깎인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 김건희 씨 문제가 네, 이제 있을 수가 확 있죠. 부각되겠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범죄가 아니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사이 말해서 이제 쪽팔리고 막 이 하다 보니까 쫄았다는 거죠. 그런 게 컸습니다. 더구나 자기가 그 기자회견하면서 또 부인했잖아요. 네. 명태균 씨하고 관계부터도 축소하고 뭐. 그러니까 11월 7일 날 그 기자회견을 합니까? 맞아요. 한 달쯤 전에 하죠. 왜냐면 11월 4일 날 지금 뉴스타파에서 공개된 그 수사 보고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볼 때 수사 보고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대검을 통해서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네 녹음과 김건희의 녹음이 대화가 녹음된 내용 자체가 있다는 것이 들어갔겠죠, 귀에. 그리고 뭐 엄청 많잖아요. 카카오톡, 뭐 텔레그램.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직접 이제 중요한 게 그 녹음이죠. 녹음. 예, 녹음이죠. 그런 걸 조치를 몇 군데 뜬이 나요. 명태균이. 아, 명태균이요? 예. 뜬이 나요. 민주당 쪽으로도 뭐. 민주당 쪽에는 안 갔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윤석열이나 김건희 귀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쫄아가지고 비상계엄의 똥볼을 차죠. 이게 뭐. 그래서 자기가 확신하지 않습니까? 자기 구속되면 한 달 안에 하야시킨다. 하야한다. 그게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판을 깔아버렸어요. 변호사님은 그 내용이나 폰에 있는 뭐, 그 대통령 관련 그런 뭐 메시지는 이런 어느 정도 다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다 봤죠. 네. 제일 심각한 게 뭐예요? 제일 심각한 게 뭐, 왜 그렇게 윤석열이 그렇게까지 진짜 쫄아서. 그 음성 내용이겠죠. 그 통화하고 이랬던 거? 그게 결국은
우리 사건이 터지면서 이슈화 된 게 공천에 개입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 직접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공천에 개입이 안 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투표로 통해가지고 이루어지니까. 그건 먼저 해석의 문제고. 예,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근데 일단 개입한 건 맞아요. 일단 개입한 것으로 그 소리를 들으면 바이든 날리면 이야기가 아닌 이상, 의원이 아니고 여원이 아닌 이상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참 나쁜 사람이네 보면. 나쁜 그리고 저 기자회견 하면서도 그렇게 뻔히 거짓말을 하고. 그렇잖아요. 다 알고 있으면서 그랬다라고 보이죠. 그리고 명태균 씨를 그렇게 자기가 자기한테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잖아요. 도움을 준 정치인들 다 명태균한테 도움 받은 적이 없다. 잘 모른다. 이렇게 발뺌하듯이 윤석열이 또한 그래요. 또 지금도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체포에도 불응하잖아요. 맞아요. 입만 벌리면 구라고 입 벌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고 국가를 이끌어 나갔다는 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포인한 것 중에 제가 항상 잘 포인했다는 게 5살짜리 애기에게 권총을 맡긴 꼴이다. 근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하고 그런 좋은 말을 했네.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아니 정확하게 명태균이는 정확하게 윤석열과 김건희를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비상계엄 똥볼 차겠다까지 파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박범계 의원님께서 잘 파악한 거죠. 아니 명태균 씨가 보니까 나도 전에 내가 주진우 방송에 나가서 명태균 씨랑 통화도 한번 했었는데 방송 중에 생방송 중에 이 비유 같은 걸 아주 잘하더라고. 이렇게 아주 잘해요. 직관적인 어떤 그게 있는 것도 보니까 되게 잘해요. 그죠? 그게 나중에 역술이 예견이 이까지 나가피는데 그런 걸 제대로 포인을 하면 우리 기자님처럼 그렇게 포인을 해야지. 근데 그 얘기도 했다면서요. 집권하면은 2년만 하고 다시 하라고 저기 개헌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같아요. 그걸 했다는 본인이 그 얘기를 하니까 화를 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좀 멀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닌데 제가 그 부분은 물어보지도 않았고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닌데 그 이후에도 근데 보면 또 관계는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어지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우리 여사 말로 제가 쓰기도. 그럼 김건희 씨라고 김건희 씨하고의 관계가 더 끈끈했던 것 같아요. 천공이나 몇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 보니까 윤석열은 대통령 되고 나서 조금 이제 그래도 대통령 체면이 있어서 그런지 좀. 그렇죠. 이제 그거예요. 그렇죠. 근데 김건희 씨는 계속.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 아닙니까? 왜냐면 공식적인 지위에 이제 앉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식적인 행사라든가 공식적인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접근하기도 좀 쉽지가 않았을 거고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멀리도 좀 해야 될 그런 것이었고 자기 아니라도 자기 아내가 하고 소통을 한다는 사실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의 이 거리를 두고 가는 건 일반적인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그걸 아마 조언하지 않았겠나. 누군가가. 김건희 씨하고는 지난해 하반기까지도 계속 접촉을 했다고 하던데 맞나요? 아마 그런 기록이 나왔다는데, 그죠? 모바일로 했죠. 만나는 건 아니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그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 부분은 명태균 씨와 따로 이야기 별로 안 했어요. 우리는 우리 사건 관련해가지고 많이 하지.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렇죠. 물론 저는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국민은 궁금하죠. 거기 더 궁금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응해주고 하긴 하는데,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알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남 성관위에서 예. 그 수사 의뢰한 게 2023년 12월이잖아요. 예, 12월인 것 느낌입니다. 네, 그때 5명을 김영선, 뭐 명태균 등 해가지고. 그런데 수사는 2024년 9월에 시작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니요, 그 전에 했습니까? 예, 맹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했는데 좀 뭐 제대로 2월 안 달에, 했구나. 예, 2월 달에 그 검찰 수사관들만 있는, 예, 예. 그 실에 예. 사건을 배당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었어요. 아, 그래서 창원지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안 했다는 말이 그래 그 나오는 이제 거죠? 그것을 넣은 거죠. 검사가 직접 안 하고, 안 하고. 검사가. 예. 그러니까 2월 달에 잠시 하고 계속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24년 9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9월 달입니까? 그게 계기가 뭐, 그게 이제 강혜경 씨가 그래서 이제 뜨들어서 이제 시작된 그런 거고. 거죠. 뭐. 그러면 그때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나 뭐 연락을 했을 것 같은데, 분명히 뭐 SOS를 치든 아니면 SOS를 치든 뭐 안 했겠나 싶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 사실은 모릅니다. 그것도 뭐 그 폰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폰에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폰이 몇 개예요? 총? 지금 3개죠. 검찰에 가 있는 게? 예, 3개고 한 개는 그때 당시 사용하던 거였는데 예. 그거는 압수가 돼가지고 포렌식이 끝나고 돌려받았다는 거? 포렌식도 아니죠. 그냥 그 안에 있는 내용. 그게 새로 교체한 지 얼마 안 된 거였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양이 예, 뭐 없겠죠. 별로 없으니까 예. 그건 돌려받았을 테고. 그러니까 총 그렇게 치면 4개죠. 4개인데 그 황금폰이라는 거는 뭐 세 개를 통칭해서요? 예, 3개를 통칭해서 한 건데.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한 또 제2 황금폰은 또 뭐예요? 그거는 박범계 의원님께서 오해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없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오해요? 아니 그럼 일부러 그렇게 또 새로운 의혹을 만들려고?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제가 뭐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맹태균 씨하고 이야기를 하고 오셔가지고 그걸 방송에 나가지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어젠가 박범계 의원님께서 전화가 오셨었어요. 이제 의원님 그 부분은 그 사실과 다르다. 네. 라고 하니까 난 그렇게 들은 걸 그렇게 이해했다. 면회하면서. 예, 그렇게 이해했다고 하시던데 그렇지 않다. 라고 이제 제가 수정을 해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직접 들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또 다른 황금폰이 있다라고 하길래 네. 기자들이 그런 기사가 났다라고 전화가 왔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다 하고 있는데 박범계 의원이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지금 민주당 의원이 그러면 그 전에 또 박주민 의원이 면회했었죠. 면회하고 1월 6일에 내려왔어요. 네.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저하고 만나고 그때 송모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민주당에서 그러면 3분이 지금 한 건가요, 그러면? 한병도 의원이 얼마 전에 왔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하나, 둘, 셋, 관심 넷. 많네. 예, 또 한 분이 보좌관을 보냈던데. 그래 면회를 다 했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저하고만 만나고. 만났고. 그 면회한 의원은 3분 정도? 면회한 의원은 박주민 의원, 4명이 되나? 한병도, 네. 박범계 의원 3분. 국민의힘에서는 한 번도 안 왔고요. 혐의를 지금 그러면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 같은데 지금 기소된 내용 중에서는 다 부인을 하죠. 법적으로도 나중에 재판 가도 무죄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있다는 보시는 거죠. 거죠? 예. 이제 그거는 반드시 그러면 이제 강혜경 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돈 문제가 명확히 밝혀지고. 그 부분은 추궁해야죠. 돈의 성격도 그럼 거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증거조사 기일에서 그것을 이제 확인할 근데 계획입니다. 이제 그거 외에 또 이제 명태균 씨가 압박을 받는 게 이제 여론조사 부분을 조작했으면 거기에 대한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여론조사 조작은 우리가 조사를 했고요. 여론조사 조작이 없다는 것은 이미 검사가 확인해 줬습니다.
예를 들면 저런 거는 또, 당원 명부, 불법으로 이제 입수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안 됐는데. 그런 것도 다 이제 선거법 관련해. 할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개인정보법. 아마 될 것 같아요. 음.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시끄러웠던 사람이 이제 검사가 여론조사 그게 조작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고요? 네, 판단했습니다. 근데 오간 대화나 실제로 그 보고서 나오고 이런 거 수치를 네. 특정인 유리하게 한 것도 있고 연령대를 그건 보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상관이 없어요. 보정으로 그냥 예, 본다? 그 부분을 어떻게. 강혜경 씨 주장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강혜경은 잘 몰라요, 그걸. 여론조사와 관련해가지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몰라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고, 또 지가 해가지고 엉망으로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걸 바르게 고치게끔 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되나? 거기 이제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상세하게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와 관련해가지고는 명태균은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와 관련해가지고 응답률이 얼마가 돼야 되고 이런 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 비용은 이만큼 안 논다. 응답률에 비례해가지고 비용도 막 올라가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겠죠. 네. 그런 거 설명 싹 다 하거든요. 근데 검사가 그걸 수긍한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특정 무슨 연령대 네. 20대인가 그것도 가능하대요, 그게. 그게 그렇대요? 예, 된대요. 실제 안 한 거를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나온 걸로 왜냐면 이게 제가 이제 그때 당시 들어가진 않았는데 함께 예. 설명을 해가지고 검사가 수긍을 했다. 여론 조작이 없다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이게 명태균 씨 얘기입니까? 예,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론 조작이 없었죠? 있던가요? 물어봐요, 검사한테.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의록 그런 건 모르지 않습니까? 네. 아까 김영선 투표했다는 거. 그것도 검사가 이야기해주고 아는 거예요. 강혜경 씨 그 청구서가 윤석열 여론조사 비용이 3억 6천이네, 6천. 그래 3억 6천인가 되죠. 그게 81인가 되잖아요. 예. 그게 그만큼 안 나오고, 거기에 보면요. 그럼 금액도 이게 부풀려진 거고. 부풀려진 거고, 동일한 것을 예. 2번인가 3번인가 잡아 넣은 것도 있어요. 그것도 다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 아니면 다시 추가 기소가 되었죠. 근데 그것도, 명태균 씨는 그 비용을 거기서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냥 안 하려고. 강혜경 씨는 그걸 청구서라고 갖고 있는데. 그렇죠. 자기는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근데 강혜경 씨가 돼요. 회계 담당이니까.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리고 정치자금 계좌와 관련해가지고는, 이 정치자금에, 정치 활동에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엉망진창으로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걸리지 않습니까? 공범으로 왜 기소를 안 합니까?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말씀대로. 이거 제가 어디에 집중했냐면, 강혜경을 공범으로 인식하고 가는가? 보니까 공범인 피해자는 이렇게 나와요. 한 번 딱 나옵니다. 인식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이상했었거든. 강혜경이 공범인데, 공천 대가도 안 하고 자기가 인식을 하고 좋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공범이잖아요. 왜 그 기소 안 하죠?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건 모르죠, 그거는. 덮어비려고 그랬던가. 강혜경이를 기소를 하게 되면 검찰이 곤란한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기소를 하면. 네. 강혜경이가 만세 부를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그러면은 수사가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다 흐트러지죠, 당연히. 강혜경이 진술에 의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구한 거 아닙니까? 애초 사실은 검찰도 수사 의지가 처음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네, 없었던 거죠.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제 명태균 씨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했을 테니까, 명태균 씨의 존재가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한테 어느 정도의 어떤 위상이랄까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의 말을 거의 신뢰를 했죠. 100% 신뢰를 했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기 힘들 때는 의지하게 되는 거죠. 특히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때는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이후에도 예, 계속 이제 그렇게 예, 제가 이제 보여지는데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 취임하고 난 이후에 핸드폰 포렌식 선별 과정에 예, 아직까지 참여 아직 다 안 나왔어요? 예, 안 나왔으니까. 근데 뭐 수사 보고서에는 하여간 좀 뭐 나와 있잖아요. 그 수사 보고서에는 대통령 취임하고 난 이후에 그도 있나요? 있죠. 예, 그러면 뭐 그때까지도 의지했겠죠. 그러니까 기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가장 영향을 미치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계속 명태균 씨의 어떤 그 관련된 게 연결이 계속 됐다고 봐야죠.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이번에 비상계엄도 김건희에 의해서 터진 거예요. 김건희를 갖다가 김건희한테 줬거든. 응? 예? 뭐라고요? 김건희를 줬다고? 예. 김건희가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수사 보고서? 수사 보고서 말고 녹음된 내용. 아, 녹음된 네. 거? 그러니까 김건희가 빡쳐가지고 아마 그거 윤석열한테 영향을 미쳤고 그걸 알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저희들이 포석을 몇 개 놨다고 안 했을까요? 그 맹태균 씨가. 예.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까? 그 포석을 넣고 갔거든요. 그래서 한 달 안에 뭐 아야 한다, 탄핵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명태균 씨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라 이제 이런 엄포를 놓은 거죠? 놓았잖아요. 응? 놓았는데도 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뭐 검찰도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눈치를 좀 봤을 거고 이게 그러다가 이게 이제 뭐 계속 이걸 걷잡을 수 없다 이거 빨리 잡아넣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겠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급하게 잡아놨다. 예, 사실은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2024년 9월 30일 날 1차 압수수색을 집행합니다. 그럼 2차는 2024년 10월 31일 날 2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해요. 그때 그 한금폰이 있었던 자리에 갑니다. 장소까지 가요. 근데 못 찾아내요. 그 뭐 처남집인가 거기요? 그렇죠.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뭐 일부러 안 찾았다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안 찾았다? 그런데 이제 그건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안 찾았다기보다는 과실에 의해서 아마 못 찾아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가져와가지고 검찰에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언익이냐.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건데 너가 못 찾아놓고 너한테 안 보이면 그냥 언익인가? 응? 아니 참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민주당에 원래 폰을 먼저 제출하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다가 다시 그냥 검찰이 이 핸드폰을 진짜 맹태균의 말처럼 버렸다, 인멸했다 라고 하면 공장을 보면 증거 인멸 교사로 추가 기소될 것이고 은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은닉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증거 은닉 교사로 아마 기소를 할 것이다. 그건 공소장을 봐야 한다. 하지만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맹태균 씨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검찰에 안 낸다. 절대 내고 싶지 않다. 제가 제일 처음부터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 핸드폰, 한금폰은 제출하면 안 된다. 어디에도 제출하면 안 된다. 네 이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제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있어서 제출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피의자의 이제 방어권 차원에서, 방어권 차원이죠. 해야 된다면 내가 이 땅의 주인인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 제출하거나 재판부에 제출하거나 그 다음에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정권 획득을 노리는 이라고 제가 일부러 넣었어요. 그 내용을. 그래가지고 때리고 나서
제 심정을 말하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명태균이가 11월 13일 들어가기 전에 박주민 의원하고 이야기를 해놨더라고. 전화를 했다는 걸 뒤늦게 알았죠. 저는. 그래 된 겁니다. 그러면서 12월 3일 날 명태균이 입장문을 하나 발표해달라더라고. 탄핵으로 가자. 특검으로 가자. 그거 때리피고. 하니까 안 쫄았겠습니까? 그래서 12월 2일, 12월 3일, 여기 이제 놓으니까 엄청 쫄라가지고 터잡힌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은 이제 그렇고요. 명태균이 이야기 보면 확실하고. 아니. 그러니까. 애초 검찰로는 안 주겠다고 한 건데. 네. 이제 결국은 뭐냐면 민주당도 뭐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니까 12월 12일 날 네. 박주민 의원이 와야 되잖아요. 네. 박주민 의원이 안 오거든요. 12월 12일 날은 우리가 조사 오전에는 안 나가겠다. 면회가 오는 사람이 있다. 못 나가겠다라고 비워놔요. 12월 12일. 예. 왜냐면 접견 장소 변경을 신청하면요.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고 교도소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한테 의사를 물어봐요. 그래갖고 오케이 해가지고 다 된 거예요. 근데 안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뭐 그 수사받으러 나가서 못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는 오후에 나가겠다. 오전에 접견을 하고 오후에 나가겠다 해갖고 그때 제가 오후에 같이 이제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계속해서 이 행동들이 더뎌요. 우리가 공익 제보자 해주겠다라고 해도 더디고. 아, 공익 제보자를 명태균 씨? 예. 우리가 공익 제보자. 근데 민주당에서 그걸 이제 바로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못 하고 있죠. 지금 더디고 있죠. 우리 조건을 받아주기가 힘들다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강혜경 씨하고 김태열 씨를 공익 제보자에서 빼내라. 그렇지. 그게 양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양립이 왜 안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빼내지 않고 그러면 명태균을 공익 제보자로 지정을 해주겠다.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같이? 근데 그것도 양립입니까? 강경하고 명태균은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강혜인과 김태열은 공익 제보자에서 빼내라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고. 그거는 안 되겠죠. 지금까지 강혜경 씨 역할이나 민주당이 거기에. 근데 명태균 입장에서는 강혜인이가 지금 거짓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열도 거짓말 했잖아요. 자, 됐습니까?